수다로 에너지 업되는 시간,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10월 25일 수요일이죠.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첫 곡은 에일리의 보여줄게 딴딴딴, 네, 보여줄게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제 댄스를 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댄스를 외워서 신나게 무대에서 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왜 이렇게 나서면서 살았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DJ를 맡은 방송인이자 개그우먼, 희극인, 귀염둥이 박쌤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려 있어요. 제가 같이 소통도 해드리고 인사도 해드리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니까 고릴라를 통해서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하나하나하나5 1115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사연이 또 덧붙여져 있어요. 저희는 신혼인데 아내가 자꾸 저한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묻는데요. 뭔가 아주 미묘하게 바뀐 것까지도 제가 못 알아본다고 엄청 서운해요. 아침에도 그 얘기 듣고 왔는데 요거 은근 스트레스네요. 맞아요. 여자들은요, 눈썹 깎은 것까지 알아줘야 하거든요. 앞머리를 0.1mm라도 잘라도 그것도 알아줘야 되는 게 이제 여자들의 마음인데 그게 제일 무섭긴 해요. 우리 4522님도 저도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후덜덜. 여친은 바뀌어도 그 멘트는 안 바뀜. 모든 여자들의 국룰이죠. 이거 있나 봐. 여자들 뇌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나 봐요. 이 말이. 우리 김혜성님께서 허허, 변신한 거 몰라봐주면 큰일 나죠. 밥상 반찬도 달라지고 용돈도 달라지고 알아서 눈치 챙기기라고 하시는데, 근데 또 이것도 있다? 엄청 미묘한 걸 잘 잡아내는 이성도 굉장히 힘들다. 되게 막 오늘 뭐야? 어제는 머리가 왼쪽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이네? 뭐야, 오늘 무슨 일 있는 거? 막 이런 것도 피곤하고, 진짜 도대체 어쩌란 건지 사람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오프닝은요, 이렇게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된 1115님에게 선물 무조건 보내드리고, 이렇게 오프닝에 소개될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나거나 방금 들었다, 어제 들었다, 내일 들을 예정이다 하는 거 그냥 다 수다 떨고 싶다면 다 보내주세요. 어디에 보내냐면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아니면요 고릴라는 무료이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고릴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살짝 또 스포를 하자면 3, 4부에는요 오마이갓 피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심연철 원장님을 모셔볼 거고요. 이따 1시 이후에 모셔볼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정말 장담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어머나, 미영이한테 톡톡이 왔어요. 한번 문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찌개나 반찬에 사장님이 자기 숟가락이랑 젓가락으로 뒤적 휘 걸어서 너무 짜증난다고. 사장님한테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먹자니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라고 문자를 보냈어. 어머, 미영이 엄청 짜증나겠어요. 전화 한번 해야겠어. 안 되겠어. 그래 미영아, 아니 너네 사장님 왜 그러시니? 아니 우리 서준이도 안 그러는데 그거 다시 배워야 돼. 밥맛 다 떨어지지. 앉자마자 반찬이랑 찌개가 나오면 딱 네 몫으로 개인 접시에 덜어버려. 그리고 이거를 티를 살짝 내줘. 막 나는 개인 접시에다가 나 혼자 먹겠습니다. 살짝 티를 내주고 약간 좀 유난 떨면서. 그리고 사장님, 요즘 침 섞이면 독감, 코로나, 각종 바이러스 다 걸린대요. 이렇게 그냥 똑부러지게 얘기해버려요. 이 정도 했는데도 눈치 못 채진 않을 거고, 만약에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은 밥 따로 먹어. 어머 어머, 화내서 미안해요. 그래, 사람이 밥은 편하게 먹어야지. 안 그러겠어? 나 밥 먹고 서준이 데리러 가야 되니까 얼른 밥 먹으러 갈게요. 잘 지내 따릉따릉. 악뮤의 Give Love 였고요. 우리 오늘 청취자 짝짝이 닉네임 미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사실 같이 안 먹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덜어서 먹으면. 저도 사실 다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각자 덜어 먹는 습관을 좀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원래 한국 사람이라면 찌개나 국을 같이 먹는 게 사실 하나의 문화처럼 그랬다면 지금은 좀 각자 개인으로 먹는 거니까 기분 안 나쁘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희경님께서는 저도 어떤 분이 음식 다 익기도 전에 숟가락을 입에 한번 빨고 휘휘 졌던데요. 부대찌개 한 숟가락도 못 먹었던 기억이. 근데 사실 같이 먹으면은 수저를 막 이렇게 막 쪽쪽 빠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잖아요. 웬만하면. 저도 이상하게 같이 먹는데 누가 막 수저를 진짜 맛있게 쭉 이렇게 핥으면 이상하게 그건 싫더라. 맞죠? 우리 임혜정님께서 밥 먹을 때 다 같이 먹는데 뒤적거리고 털면서 먹는 거 정말 신경 쓰여요. 뒤적거리고 수저를 털어요? 그런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을 때 완전 쩝쩝거리는 소리 들으면은 밥맛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쩝쩝 소리 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오물오물 이쁘게 먹지? 그럼 난 그 사람이 되게 매력있고 좋아 보여요.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건가 봐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나 동생 또 인나 언니에게 서준맘에게 뭐 털어놓고 싶다 고민 사연이 있다 하는 거는요 언제든 작은 고민들도 다 보내주시면은 해결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원하면은 익명 보장이 됩니다. 어디로 보내주냐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SBS 러브 FM 박세미의 수다가 찾을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사연과 더불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재밌게 언제든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날씨가 조금 밖이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지금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 백혜영 리포터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쌤디. 네. 오늘도 기상청 연결 날씨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가을 향기가 가득한 요즘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나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대구, 부산 23도, 강릉 24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에 대비해서 외투는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에는 단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진 시기인데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날씨가 정말 추워지긴 했나 봐요. 이제 가을이 깊어지니까 짧은 만큼 잘 즐겨주세요. 우리 그러면은 백혜영 리포터님께서도 네. 갑자기 내린 비를 맞아본 적이 있으시죠? 있죠. 하지만 네. 안 맞은 듯이 가고 있습니다. 티 안 나게. 기상청에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갑자기 내리는 네. 비는 굉장히 굵고 짧고 강렬하잖아요. 네, 금방 스쳐 나가니까요. 그때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도 똑같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금세 철학적이네요. 스쳐 지나갈 거니까. 네, 멋집니다. 어떻게든 포장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날씨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뵐게요. 내일 또 봬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우리 문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9970님께서 오늘 오전은 완전 따뜻한 가을이네요. 오후 출근이라 강아지랑 산책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며 낙엽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백혜영 리포터님께서 낙엽이 절정이라고 단풍이 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약간 단풍 구경 가도 너무 좋겠다. 저는 단풍을 보지 못했는데 단풍이 절정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0533님께서 쌤디 이틀간의 휴가라서 낚시하러 왔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게 쌤디가 도와주실 거죠? 라고 했는데 제가 물고기 잡는 걸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물고기 잡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디오를 이제 꽂고 들으면서
물고기가 잡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수다를 같이 떨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는 거 아닐까요? 와, 근데 저는 낚시가 취미이신 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저 약간 텐션도 좀 높고 막 수다 떨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낚시는 못 기다리겠더라. 그거 어떻게 물고기 잡을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그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사람이 차분해질라나? 아무튼 라디오를 들으면서 낚시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물고기야 꼭 잡혀라. 나중에 물고기 잡고요. 물고기 좀 큰 거 잡았다 하면은 인증 문자나 사진 한 번만 나중에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 땡 하면요, 세민의 약국이 열리는 거 아시죠? 약에 대한 궁금증 모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디를 보내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항시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따릉따릉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별의 I think I. 이거 또 추억의 노래잖아. 이 노래 듣고 친절한 약사 이승희 선생님과 조금은 만나볼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혹시 여기가 세민의 약국인가요? 자, 매일 이 시간엔 세민의 약국이 문을 열죠. 벌써 오늘이 3일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도 친절한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 이승입니다. 뭐야, 오늘도 너무 예쁘잖아. 세미님 정말 예뻐요. 나 이 얘기 들으려고 한 거잖아 원래. 깜짝 놀라서. 진짜요? 네, 너무 네. 봐도 이쁘죠? 정말 예뻐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732님께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눈에 좋은 루테인을 먹는 게 오히려 안 좋다는데 진짜인가요? 담배 피면 눈 관리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눈 관리를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또 흡연을, 네, 또 그쵸 이제 흡연이 네. 스트레스를 푸는 뭐 그런 뭐 그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눈 관리 못해요? 그렇진 않고요. 이것도 이제 어떤 연구에서 비롯돼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이제 흡연자들에게 있어서 흡연자들은 워낙에 폐암 발병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흡연자들을 루테인 고함량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하고 또 한쪽은 루테인 섭취를 안 하게 했을 때 이제 추적 관찰을 오랫동안 했겠죠. 네. 그랬을 때 폐암 발병률이 어떤가 봤더니 루테인을 고함량 장기간 섭취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좀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테인을 드시면 뭐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이것보다 전에 있었던 연구가 이제 베타카로틴에서 비롯된 게 있어요.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녹황색 채소에 많은 이제 네. 비타민이고 이제 식물에만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채소로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A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유명한 두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을 이제 고함량을 먹인 거예요. 네. 자, 뭐 한 연구는 66,000 IU, 그다음에 다른 연구는 99,000 IU. 그래서 뭐 각각 29,000명, 18,000명 등 굉장히 대규모 연구였던 건데요. 와. 이거를 뭐 8년간, 4년간 꾸준히 복용하게 했을 때 이걸 베타카로틴을 먹은 군에서 먹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높다. 근데 이게 0.5%, 뭐 0.6% 굉장히 작은 차이였지만 네. 이게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 흡연자는 그럼 베타카로틴 먹으면 안 된다. 각종 책이나 이런 건강이나 이런데 다 이런 게 실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비타민 A 먹으면은 이제 흡연자가 담배 피우면서 비타민 A 먹으면 폐암을 유발한다. 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의 맹점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 굉장히 고함량을 먹었잖아요. 네. 66,000, 99,000. 그럼 우린 평상시에 얼마나 먹고 있냐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이제 우리나라 2020년에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요. 그 영양학적으로 상한 섭취량이 만 아이유예요. 상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이 만 아이유고. 네. 아까 66,000, 99,000. 그럼 엄청 먹고 있는데 고함량으로. 근데 실험에서는 엄청 고함량을 장기간 계속 섭취를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 건강인 식품으로도 사실 비타민 A가 나와 있고 또 일반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는데 네. 건강인 식품으로서는 700에서 하루에 한 3,300 이 수준이 넘어가면 건강식품으로 허가가 안 나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함량이 좀 더 높긴 하겠죠. 의약품 역시 하루에 5,000 IU로 넘지 않아요. 5,000 IU 넘으면 시중에서 비타민 A가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비타민 A가요. 항암 작용이 있는 비타민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암에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피부암, 구강암, 방광암,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특히 폐암도 예방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런 흔한 연구가 암들이네요. 네, 이런 연구가 있으니까 이제 약국 쪽에서 약사들은 그래요. 폐암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비타민 A를 권하기는 어렵겠다. 이제 그렇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네.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카로티노이드계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뭐 먹으면 큰일 나고 먹으면은 뭐 암이 생기고 네, 바로 막 그런 건 암이 유발하고 아닙니다. 네, 막 이런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친절한 이승희 약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담배 피는 사람에게 루테인 네. 어떤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겠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우선이겠지만 우선이지. 근데 정말 못 끊겠다. 근데 눈 건강은 신경 써야겠다. 네. 그럼 루테인을요. 너무 고함량 드시지 말고요. 권장 용량 안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축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부작용이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민의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거, 내가 요즘 좋아하는 거, 내가 요즘 심취해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쭉쭉 뽑아냅니다. 키워드 토크. 나 이 시간 너무 좋아요. 키워드 토크인데 키워드 토크가 뭐냐? 여러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수다 떨고 친해지기 위한 그런 코너예요. 다들 생각이 막 진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같은 날씨,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재밌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짝짝이들과 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 친해지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참여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 오늘의 제 키워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참여 방법은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키워드 딱 3가지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어디에 보내냐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아니면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우리 매니저님에게 키워드 3가지를 물어봤어요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저렴한 겨울 해외여행. 오빠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저렴한 데 가지 말고 좋은 데로 가. 자, 그리고 2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직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심지어 여자친구도 없으신 분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걱정하고 있어요. 내 거 사주려나? 그리고 마지막 턱에 난 피지. 이렇게. 참고로 저희 매니저님은요 30대 남자입니다. 원래는 막 결혼 막 이런 걸 얘기하던데 그거는 모든 남자의 고민이잖아요. 좀 상세하게 보내주면 좀 재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제 키워드는 건강검진 그리고 소통 짝짝이. 너무 가식 같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짝짝이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고 수다를 많이 떨고 싶어. 그럴 거면 어떻게 건강해야 돼. 그래서 건강검진을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재밌어 키워드 토크. 자, 이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노래를 듣고 와야겠죠. 이용기의 마리아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키워드 토크로 한번 수다 한번 떨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용기의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아, 키워드 토크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스토리가 보이고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몇 개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리 신은주님께서 변비, 숙면, 취업. 그러니까 숙면을 하기 위해 이제 변비를 하고 숙면을 해야 이제 취업을 잘 되고 약간 이런 건가? 약간 이분은 뭐 시작하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말하기 어렵네요. 변비에는 아침에 우유에 그 바나나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취업 화이팅입니다. 우리 박지영님께서는요. 전 남친 청첩장 풀매 축의금이요? 이거 약간 스토리가 딱 그려지지 않아요? 잠깐 슬픈 음악 있나요 혹시? 잠잠하게 한번. 이거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전 남친이 결혼을 한 거야. 전 남친이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성공해서 축의금을 많이 이렇게 낸다라는 거를 가서 풀매를 한 다음에 보여줄까? 아니 풀매를 하고 가서 그 여자 앞에 내 남자 앞에 당당히 한번 서 있어 볼까? 약간 이런 거. 근데 진짜 슬픈 게 축의금까지 낼 생각이세요? 설마 밥도 먹고 오려는 거 아니죠? 가지 마요. 아유 됐어. 자존심. 근데 이게 진짜 복수하는 게 사실 전 남친은 그 결혼식장에 가서 풀매를 한다? 이거 복수 아닙니다. 더 초라한 거야. 저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딱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그 아내는 왜 너 생각만 하니? 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가지도 말고 축의금도 하지 마세요. 미련도 버리시고요. 다른 남자 만나세요. 저리 아니 무슨 이거 재밌게 시작한 키워드 토크 분위기를 다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놨어요. 저리 김수정님께서요. 단풍, 캠핑, 대하. 오! 가을에 맞는 키워드다. 단풍에다가 대하에다가 캠핑 가가지고 대하를 구워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우리 김태경님께서 온수 매트, 거위털 이불, 경량 패딩. 김태경님이 약간 좀 여유가 좀 있으신가 보다. 매트도 그냥 매트 아니고 온수 매트고 이불도 거위털 이불에다가 패딩도 경량 패딩이면 약간 좀 기능성이거든요. 이번에 겨울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김혜성님은요. 안구건조, 야근, 뱃살이라고 하셨는데 안구건조에 우리 전에 안구건조에 대해서 우리 약사님이 한번 풀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박수채와 함께하면은 이런 좋은 꿀팁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중간에 살짝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요. 야근, 뱃살은 사실 야근해서 야식 먹고 하니까 뱃살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뱃살이 고민이었거든요. 전 체구가 작고 굉장히 마른 편이라고 뭐 자부할 수 있는데 뱃살이 그렇게 안 빠지더라. 근데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식단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뱃살 빠집니다. 뱃살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조 기자님께서 집착, 질투, 무관심 또 분위기 난리친다 또. 그니까 남자친구에게 집착을 한 거야 본인이. 질투가 나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무관심인 거지. 이거는요 이별이 거의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관심한다고요 집착하거나 질투하거나 연락하거나 매달리면 안 됩니다. 무관심은요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돼요.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절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매달리지 말자. 그럼 정이 더 떨어진다. 자, 서긴숙님께서 베란다 화초, 새싹 채소, 피부. 뭐야 밝다 밝고 이 전이랑 너무 키워드가 다르잖아요. 집착, 질투, 무관심에서 베란다 화초, 새싹 채소, 피부. 약간 건강하다. 유기농 라이프죠. 유기농 라이프 좋아요. 송지연님께서 결혼식, 패션, 쇼핑. 오랜만에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다 새로 사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여자들은 특히 근데 요새 남성분들도 그래. 사람들은요 일단 옷을 사도 안 산 겁니다. 옷이 있어도 없는 겁니다. 좋은 옷이 비싼 옷이 이쁜 옷이 있어도 없는 거라고요. 한번 입으면 끝이라고요. 결혼식 패션 쇼핑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제 체구랑 비슷하고 옷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같이 옷을 서로 번갈아 빌려 입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9717님께서 두바이 댕댕이 짐 정리. 두바이 여행 가는데 댕댕이를 어디 맡겨야 돼요. 그러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네. 짐 정리? 두바이로 아예 떠나시나요? 아예 그냥 거처를 저렇게 정착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댕댕이를 뭐 데려가든 아니면 어디 맡기고 가든 보통 짐 싼다라고 표현하는데 짐 정리라고 안 하거든. 뭐 두바이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아예 떠나신다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허미자님께서요. 호떡, 뜨개질, 쌍꺼풀 수술. 뜨개질 다음에 쌍꺼풀 수술 들어가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 눈을 약간 뜨개질하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사실 제 눈이 뜨개질한 눈이거든요. 뜨개질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기다리고 있나 지금? 쌍꺼풀 수술 요새는 뭐 수술도 아니라고 하죠. 잘 되길 바라면서 아무는데 호떡 말고 호박즙을 드시면서 뜨개질하면서 아무는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떡 먹고 싶다. 부산에 있는 호떡, 그 맛있는 거 알죠? 씨앗 호떡 먹고 싶다. 김지혜님께서 전 옥수수 식빵, 버터롤, 단팥빵,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이 곧 있다고요? 머릿속이 매일 빵에 치여 살아요.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때문에 빵에 빠져 산다. 사실 제빵 기능사를 시험을 보면 빵을 자주 먹나요? 사실 빵이 굉장히 이제 살이 잘 찌는 건데, 죄송해요. 제가 다이어터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로 연관 짓는데, 아무튼 이게 약간 실패하면은 먹고, 실패했어 하고 먹고, 만들면 맛있어 하고 먹고, 계속 빵만 먹겠네요. 질리겠다. 그래도 옥수수 식빵, 버터롤, 단팥빵 저는 굉장히 지금 먹고 싶네요. 오늘도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아무튼 키워드 토크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층 더 저희가 다가가고 친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짝짝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알아서 저도 굉장히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코너는 아쉽지만 여기서 싹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3446님께서 샌디 가평 운악산으로 단풍 구경 다녀왔어요. 한참 물이 오르더라고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데 전 여자인데 왜 심장이 벌렁거릴까요? 뭐야, 나 단풍 못 봤는데 다들 왜 이렇게 즐기고 다니는 거예요? 부러워. 그럼 나는 단풍 이렇게 즐겨야겠다. 노래 들으러 이제 곧 떠날 건데, 노래 들을 때 저는 보라 계시는 분들은요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단풍을 그릴게요. 모델 그려서 난 그렇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들으면서요 3부 세미락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the rookie DJ of SBS Love FM. She is the best, mobile, and very gorgeous and smart DJ. 박세미, 폼 미쳤어요. 백상예술대상 nominated, always amazing. You're listening, Baksemi Show Make Some Noise. Thank you guys. I'm Sammy Park. I'm DJ of 수다가 체질. Listen please. Follow me. Praise the DJ. 안녕하십니까. 행운의 로또 찾아왔습니다. 행운의 세미 로또 시간입니다. 매일 1시에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행운을 드리기에 왔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3자리가 나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뽑는 거는요 전에도 함께 했었죠. 우리 원장님과 함께 뽑아볼 건데요. 본인의 휴대번호 뒷자리에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 2, 3이 뽑혔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0, 1, 2, 3도 되고요. 아니면 1, 3, 2, 2도 가능합니다. 고릴라로는요 번호 확인이 어렵습니다. 문자로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선착순 5분께는요 피자 콜라 세트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현철 원장님께서 공을 한번 뽑아주실 건데요. 화면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원장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 뽑아주세요. 고!
나란 3번 나왔습니다. 자, 공 다시 넣어주시고 두 번째 공 뽑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3번 나왔고 두 번째는요 6번 나왔습니다. 다음 뽑아주세요. 9번 나오려나요? 369.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3, 6, 4입니다. 행운의 숫자 3, 6, 4. 뒷자리에 3, 6, 4가 다 들어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중복도 가능하니까 문자 번호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럭키 찬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블락비의 잭팟 듣고 올게요. 자, 매일 1시에는 이렇게 제가 공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행운의 세미 로또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당첨자 5분 발표해볼게요. 7464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6394님도 오라고 했고요. 4614님 저요. 9364님 뒷자리 번호 9364입니다. 6347님 와 저요라고 했어요. 우리 5분께는요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완전 재밌는 코너 기다리고 있죠. 오마이갓 피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심현철 원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세수를 하며 내 피부를 만져보고 문질러보고 찔러본다. 역시 오늘도 촉촉하고 딱 좋아. 그런데 오늘 푸석하고 망가진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다. 오마이갓 피부. 우리의 피부를 긴급 진단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피부심 심현철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다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너무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 지금 보는 라디오 문자에도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강남의 모 피부과 대표 원장님이시자 너튜브 또 피부심으로도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되게 잘하시고 유명하신 분을 불렀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방송 나가고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생각보다 직원분들 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원체 박세님이 잘해주시고 네, 박세민님의 이러한 높은 텐션과 제 저음이 좀 잘 어울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저보고 기빨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라디오로 이제 좀 많이 듣는구나라고 느낀 게 네. 그 어디 버스였지? 999번 버스 기사님이 오늘도 듣고 계시려나? 아무튼 버스 기사님들도 이 라디오를 틀어놓고서 운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문자 이제 오고 있는 동안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주제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바로 다양한 피부 고민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있죠. 바로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홈페이지에 마련된 오마이갓 피부 코너 게시판이랑 실시간 질문으로 가장 많이 온 게 여드름입니다. 그렇죠. 이 여드름 녀석. 네. 이 녀석은 왜 항상 인간과 함께일까요? 여드름은 일단은 사계절 내내 오세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왜냐하면 피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사실은 피지 발달이 많으면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피부과에도 여드름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계절 내내 있으세요. 근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네. 50대, 60대 이렇게 넘으신 분들도 입 주변의 여드름. 이렇게 뭐 턱 주변의 여드름 이것도 여드름이거든요. 피지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여드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4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여드름이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드름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이제 모낭염, 이제 모낭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거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타입이 원체 좋아요. 저항성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안 생기는 피부 타입. 네, 맞아요. 트러블 나도 2, 3일 만에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이제 좀 와인 반 잔만 마셔도 네. 염증이 막 생기는 저 같은 이제 민감성 타입들이 피부과에 많이 오시고 또 고민이 많죠. 근데 저 같은 특이 케이스 빼고는 여드름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네. 사춘기 때부터 성인 여드름까지. 그래서 오늘 심원장님과 한번 제대로 제대로 한번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 네. 일단 고민 사연을 먼저 만나볼게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이 고민을 소개할 동안 심현철 원장님께 궁금한 피부 질문들을요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당첨이 되면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요 언제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고민 사연 기다리는 동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여드름 장인님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10대부터 20대 후반인 지금까지 여드름이 없던 적이 없는 여드름쟁이입니다. 작은 좁쌀 여드름부터 금방이면 터질 것 같은 화농성 여드름은 물론 제 긴 여드름의 역사를 보여주는 오래된 자국까지 정말 가지각색으로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나 있어요. 다행히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화려한 메이크업 기술로 여드름 피부를 감쪽같이 잘 가리고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현재 잘생긴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우리 누나는 더럽게 잘 안 씻고 자니까 맨날 막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더라고. 아니 난 잘 모르지만 여드름이 꼭 안 씻어서 나는 건 아닐걸? 에이 아니야. 안 씻어서 나는 거야. 근데 뭐 하긴 자기같이 피부 좋은 사람은 모르겠지. 맞아. 들으면서 뜨끔하긴 했지만 저는 타고난 피부 미인 척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귀는 듯 싶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이번 연말에 남자친구랑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남자친구에겐 너무 신나는 척했지만 사실 요즘 걱정투성이입니다. 거기서 물놀이도 할 거라서 남자친구가 이번엔 분명 제 맨 얼굴을 보게 될 텐데 저에게 실망하면 어쩌죠? 제발 한 달 안에 조금이라도 제 여드름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쌤. 남자친구랑 여행을 앞두고 화장으로 화려한 기술로 숨겨왔던 여드름이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 여드름 한 개만 나도 굉장히 내가 못생겨 보이고 신경이 엄청 쓰이잖아요. 네. 먼저 선생님 저기 진짜 묻고 싶은데 일단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단순한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네네. 여드름은 왜 나는 거예요? 여드름은요. 피지라는 곳에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5, 60 돼도 피지에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이에요. 사춘기라고 해서 여드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지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 여드름인데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낭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낭 부분에 외부에 있는 세균들이 감염되어도 여드름처럼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착각을 해서 의사분들도 감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드름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사연 속 주인공처럼 화장으로 여드름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진하고 덕지덕지 바르실 거란 말이에요. 반복 아니야? 이거 막 좋고 안 좋고 반복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일단 화장을 하면 여드름에 왜 안 좋냐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땅에 비유를 할게요. 피부가 땅이에요. 또 비유의 장인 나오셨다. 네, 거기에 이제 기름샘이라는 피지가 있어요. 타고나게 기름샘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적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세미님처럼. 이런 사람들이 피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춘기 때는 거기가 각질화라고 그래가지고 입구가 좁아져가지고 피지가 저류가 되니까 염증이 되죠. 근데 공간이 넓게 되면은 피지가 많더라도
그 공간이 쑥쑥 분비가 되니까 그냥 모공만 넓고 여드름이 안 생기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지금처럼 나이가 20, 30대가 넘어가면 뭐가 많아지죠? 메이크업 빈도수가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가릴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공에 애매하게 이 메이크업 성분들이 막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 피지들이 원활하게 분실이 못 되니까 당연히 염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안 가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크업 빈도수를 정말 줄여야 돼요. 그러면 여드름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뭐 좁쌀, 화농성, 그리고 막 이게 또 여드름이 나다 보면 자국까지 생길 거고. 그렇죠. 타입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건데 네. 먼저 좁쌀 여드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좁쌀 여드름이라는 말은 사실 그 네. 피지가 안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얗게 살짝 윤기가 돼요. 그걸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립종 이런 거랑 이제 차이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피지가 안에서 이렇게 저류가 돼서 생기는 걸 좁쌀 여드름. 네. 그리고 얘네가 아까 말했던 염증이 생겨서 곪으면 그게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얘네가 터져가지고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아물게 하기 위해서 멜라닌 점들을 몰리게 돼서 네. 침착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붉음증도 있고 침착이 있는 걸 여드름 자국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세 개가 다 이렇게 단계별로 좀 다르거든요. 와. 그럼 이제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 그 피지들이 네. 모여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선천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피지가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피지가 많을 때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피지를 줄이는 시술을 한다거나 피지 파괴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클렌징을 했었을 때 피지가 저류가 안 되게 잘 해준다거나 메이크업을 줄인다거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피부는 클렌징이 최고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여드름 중에서 네. 가장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민인 게 화농성 여드름이 아닐까요? 화농성 여드름은 이제 이러한 피지들이 염증이 생긴 게 네. 또 곪은 게 화농성 여드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질문들이 그냥 짜거나 그쵸. 그런 기구들도 팔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팔죠. 그럼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짜잖아요. 그쵸, 손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짜는다거나 맞아요. 아니 면봉을 면봉. 이렇게 수평으로 네.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뚜껑이 까져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찰과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겠죠. 아니 면봉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그렇게 세균이 안 들어가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상처를 만들고 있었네요. 상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봉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그냥 무조건 밀다 보면 살이 까져서 근데 그게 까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면봉을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수직으로. 그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쉽게 네. 설명을 하자면은 보통 네. 면봉을 양손으로 잡고 양옆에서 쥐어 누르잖아요. 그렇죠. 양옆에서. 그렇죠. 근데 광대를 향하게 그렇죠. 면봉이 광대를 향하게 그렇죠. 양쪽 이렇게 그러니까 케이크에 촉 꽂듯이 그렇죠. 광대에 꽂아주는 거예요. 촉 그렇죠. 꽂듯이 네. 그렇게 수직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털구멍 아까 말한 여드름이 있으면 피지가 보통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매달려 있거든요. 털구멍에. 네. 그러니까 누를 때 이렇게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돌려주면서 눌러야지 그 부분에 있는 피지가 충분히 배액이 될 수가 있겠죠. 쉽게 360도 돌리라 함은 모기 물렸을 때 손톱으로 그 네. 모기 물린 데를 동그랗게 이렇게 손톱으로 원을 만들어서 누르잖아요. 십자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원을 만들듯이 면봉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직으로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드름 자국은 자칫 잘못하면은 안 예쁘게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홈케어로 없앨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이거 궁금하겠다. 방금처럼 이렇게 면봉으로 짰어. 네. 짜고 나서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잘 네. 모르겠다. 내가 지금 여드름을 짰는데 좀 진물이 나와. 네. 피도 좀 나와. 네.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그 우리 디오덤이라고 하는 그 패치 있어요. 그걸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패치의 원리가 안쪽을 습윤 그러니까 물을 잘 가둬놓으면서 밀폐를 시키거든요. 우리가 여드름을 짰을 때 아무리 조그맣게 구멍이 나더라도 여성분들 메이크업하고 그럼요. 선블록 바르고 화장품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구멍으로 그냥 넣는 화장품 거예요? 입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염증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진물 나고 좀 피 좀 난다. 그럼 일단 디오덤 붙이는 거예요.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고 그 위에 선블록을 하고. 자외선도 안 들어가겠다. 그렇죠.
자외선도 막아줄 수가 있는데 물론 자외선은 그 디오덤 자체가 차폐율이 막 있는 건 아니어서 어차피 우리가 디오덤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폐를 해줘야죠. 오. 그러면은 사춘기 여드름이랑 성인 여드름이 다르죠? 네. 그럼 다르게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나? 자 일단 사춘기 여드름은 생기는 네. 위치가 주로 어디예요? 이마, 네. 양쪽 볼 막 이런 데잖아요. 네, 우리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 어린 친구들에 있는 여드름이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어디냐면 입 주변. 막 턱 이렇게 조그맣게 한두 개씩 나는 거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자 이게 약간 원리가 다르긴 하지만 다 원인이 뭐다? 피지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피지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네. 나이가 들 때까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감소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데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피지량이 그래도 제일 많은 시기고 이러니까 네. 피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잘해줘야 될까요? 세안을 잘해줘야 세안 돼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인 여드름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성인이 돼서는 뭘 하죠? 우리 메이크업을 화장.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크업의 빈도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또한 성인 되면 사춘기 때에 비해서 더 건조하잖아요. 네. 수분의 함유량이 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건조해. 그러니까 막 오일리한 거 바르다 보니까 모공을 본인이 화장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보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되 너무 모공을 밀폐시키지 않을 정도의 유분기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어떻게 바른다? 자주. 그래서 성인 여드름은 중요한 건 뭐다? 화장을 메이크업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해주고 그렇지. 클렌징을 확실히 해주고 또 보습이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보습 잘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잘 씻어주고 그게 진짜 기본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드름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7432님께서 저는 30대 후반 여자고 얼굴엔 좁쌀 여드름이 나고 가슴에도 좁쌀 여드름이 나 있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 부위다 보니 남들은 제 피부가 좋은 줄 아는데 가슴 여드름은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가슴이랑 등에는 피지 발달이 있는 부위예요. 원래 몸에는 얼굴처럼 피지 발달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슴이랑 등은 피지 발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짜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게 이 등드름 특히 거기는 진피층, 그러니까 피부층이 얼굴보다 더 두껍고 네. 그리고 그 피지가 염증이 생기는 위치가 더 깊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짜려고 해도 안 나와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나올 근데 거예요. 짜기도 힘들지 않아요, 등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짜려고 하면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슴 여드름이나 등드름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피부과에 안 가시는 건 괜찮은데 그게 거슬린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슴 쪽 파인 옷을 입었었을 때 네. 거슬린다. 그럼 이거는 진짜 피부과 가보는 게 좋아요. 아마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뭐 연인이거나 부부 네. 사이에서 서로 등을 짜주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그렇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네. 그거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여러분 상처 될수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 그냥 함부로 막 서로 짜주고 그러진 마세요. 네. 자, 우리 5990님께서 우리 남편은 사춘기도 아닌데 왜 등에 화농성 여드름이 나는 걸까요? 제가 주기적으로 짜주는데요. 가끔 까만 피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진피층이 좀 두껍고 네. 등은 또 두껍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굴에 비해서 얇은 부분에 비해서 2배나 두꺼워요. 네. 생기는 위치도 깊게 있고 그러니까 짜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피부과 가라고 하면 잘 안 가거든요. 아유 귀찮지. 그냥 그러니까- 짠 되지 뭐. 그렇죠. 이거 뭐 약 그러니까 바르면 본인- 되고.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는 등 피부까지도 외형적으로 중요하다 하면 피부과에 가보는 게 맞고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봉 방법을 잘 사용해서 적재적소로 짜는데 그렇게 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재원님께서요. 아들이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화장품 가게에서 추천하는 클렌징을 샀는데 어떤 성분의 클렌징을 사야 좋을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사춘기 아들분이실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이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분이고 아드님 남성분이시죠. 그럼 피지 발달이 많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한창. 그렇죠. 근데 지금 자꾸 문제가 네. 이러한 뭐 유튜브나 아니면 화장품 광고들이 무조건 순한 거 써야 된다. 피부에 자극 준다. 막 약산성 써야 된다 하면서 무조건 pH를 막 엄청 낮은 걸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pH가 너무 낮은 거를 쓰게 됐었을 때 이러한 피지를 올바르게 닦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거든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약산성 세안제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광고하니까 옆 회사에서 만들었어. 우리도 약산성 pH 낮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거나 사춘기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못 닦아내는 거예요. 피지 자체를.
그래서 저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약 알칼리인데 일반 세안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너무 약산성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약산성은 좀 피해서 사용하기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지희님께서 여드름 자주 생기는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드름 생기면 채식 위주로 먹어야 될까요? 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식도 실제로 제가 뭐 제 너튜브에서도 이거 언급을 많이 했었지만은 음식이 영양을 많이 주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영양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먹는 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막 보호자분들 오셔서 우리 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대답을 막 강요해요. 예, 원장님 안 된다고 해주세요. 막 이런 눈빛으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먹는 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피지는 제일 중요한 건 유전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유전성이 제일 큰데 먹는 것들은 비중이 적긴 하지만 영양은 확실히 줍니다. 유제품, 아까 말한 기름진 거, 혈당 수치를 빨리 오는 음식은 높이는 음식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네. 채식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줄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 크지 않아요. 네. 지금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4부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따뜻한 오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지금 여드름 관련 질문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환님께서 남편이 본인 여드름 짠 손으로 11개월 아기 얼굴 만지는데 여드름도 없나요? 왜? 아니 11개월 아기 여드름 짠 손이 아니어도 손은 씻고 만져야죠. 어떻게 없나요? 여드름이 옵는다고 사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여드름이 땄었을 때 그 진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에 있는 다른 세균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짠 손으로 그대로 아기들 만지는 건 좋진 않죠.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박미성님께서 사춘기 아들이 이마에 여드름이 심한데 꼭 앞머리를 길어서 내리고 다녀요. 네. 머리카락이 여드름에 닿으면 더 심해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 어렸을 때라면은 앞머리 자르면 이 고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반복이죠. 네,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앞머리 기르면 당연히 자극을 주는데 우리가 여드름의 원인 4가지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인데 당연히 머리카락이 닿고 있으면은 자극을 주고 또한 우리 머리 그냥 안 냅두잖아요. 뭐 왁스 바른다거나 네. 헤어 제품 바르니까 이 여드름 부위에 자극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은 머리를 오픈. 네, 윗머리 꼭 걷어주세요. 앞머리 커튼 꼭 걷으라고 합니다. 근데 김명함님께서 세수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여드름이 터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드름이 한참 골마 있을 때 세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드름이 한창 골마 있을 때 당연히 세수해야죠. 세수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은 피지 발달이 많은 분일 텐데 그럼 피지 닦아줘야죠. 네. 세안은 하는데 이제 할 때 여드름이 터지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오덤을 일단 붙이는 게 맞아요. 바로 네,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곰고 피 나잖아요. 그럼 디오덤 붙이세요. 붙이고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네, 근데 스스로 아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오덤을 붙인 다음에 또 여성분이시면 이제 메이크업이나 선블록 발라야 되잖아요. 네. 그 위에 선블럭이나 메이크업을 한다. 사놔야겠다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필수품입니다. 네. 그 얼굴에 여드름이 짜졌다 그러면은 바로 듀오덤을 붙여주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희영님께서 여드름 약은 5년 이상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들이 계속 여드름 약을 먹고 있는데 오래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피부과 가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독할 것 같은데? 자, 여드름 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드름 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지를 억제시키는 약도 있고 우리가 항생제 계열의 약들도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약이 필요할 땐 써야 돼요. 피지 발달이 너무 많은 경우는 제가 병원에서 피지 파괴수를 하더라도 먹는 약을 어느 정도 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의 고견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지를 어떻게 이렇게 먹는 약을 통해서 줄이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진 않고 어느 정도 먹다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줄여나가다가 네. 끊었다가 또 피지 발달이 좀 많아지는 경우에 또 썼다가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 적어 놓으세요. 그럼 굉장히 왜냐하면 피부과 원장님께서 직접 하는 방법이니까요. 482 하나님께서 뾰루지랑 여드름은 다른 걸까요? 저는 늘 남편에게 당신 여드름 났다고 하는데 자긴 뾰루지라고 여드름 화장품 안 쓴대요.
다르나요? 자, 이제 뾰루지란 말은 조금 포괄적인 말이고 우리가 모낭염이랑 여드름은 다르긴 합니다. 네. 여드름은 피지에 생기는 염증이 여드름인 거예요. 짰을 때 뿌직 뭐 나온다거나 안쪽에 이제 피지 같은 것들이 뿌직이요. 선생님 뿌직이요. 네, 안쪽에 뭐가 이렇게 좀 피지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경우에 염증이 생겼을 땐 여드름이고 네. 우리가 모낭염은요. 이 피부 표면에 이 털구멍 쪽에 이렇게 쌀알처럼 뭐가 이렇게 빨갛게 여문 경우들 있어요. 네. 개구리 알처럼. 그래서 톡 치면 톡 터질 것 같은 경우들. 그거는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세균성 모낭염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진짜로 그 뾰루지라고 하는 게 모낭염이다. 그리고 특히나 막 굉장히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생기는 이러한 뭐 알러지성 모낭염이다. 이러면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드름 화장품 안 쓰셔도 되지만 피지 발달이 많은 분이라면 여드름 화장품 계통을 쓰는 게 그래서 생기는 여드름이라면 이게 네. 아까 말한 모낭염이 아니라면 여드름 화장품을 쓰는 게 맞죠. 아, 여드름이라면 여드름 화장품 쓰는 게 맞다고 하니까요. 일단 병원을 데려가서 여드름인지 뾰루지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네. 김영숙님께서 얼굴 보면 여드름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손으로 뜯지 않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자국이 안 생기나요? 자, 병원에서 여드름으로 왔었을 때는 일단은 바늘로 구멍을 내요. 예, 그다음에 압축이라는 것을 써서 안쪽에 있는 피지를 이제 배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염증 주사라는 거를 보통 넣거든요. 근데 이제 염증 주사는 결국 그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거예요. 염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수록 네.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증 주사를 맞아서 염증의 기간을 짧게 줄여놓으면 무조건 안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0% 맹신하신 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김건주님께서 저는 남자입니다. 전 수염이 굉장히 빳빳하고 세게 나는데요.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수염이 피부에 박혀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아무래도 턱에 네. 생긴 여드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뭐 털이 뭐 뻣뻣하고 세다고 무조건 여드름이 더 생긴다 이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털이 뻣뻣하게 막 있는 분들이 그리고 털이 막 굵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메이크업 같은 경우들 뭐 컨실러나 만약에 비비크림 같은 거 바른 다음에 그게 클렌징이 잘 안 된다면 남성분들 요즘에 컨실러랑 비비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써요. 근데 클렌징 여성분들처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털이 더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빳빳하고 굵으면 이런 입자들이 잘 안 닦여서 생길 수는 있겠죠. 네. 또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하는 게 있죠. 뭐죠? 면도. 그러니까 면도로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 감염이 되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면도를 할 때도 좀 안 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김건주님 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안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송현주님께서 여드름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사실은 덜 생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도 입 주변이나 턱 주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사춘기 때보다는 훨씬 덜 생긴다. 성인이 되면. 그렇죠. 덜 생긴다고 하네요. 우리 김호진님께서 여드름이 기름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들은 크림 바르면 안 좋나요? 스킨 로션 발라야 하나요? 자, 여드름이 일단 피지가 이제 안쪽에 저류가 돼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저류가 돼서 생기는 염증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당연히 이렇게 유분기가 많은 걸 안 바르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예, 그런데 피부 장벽이 손상받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뾰루지가 생기는 것도 여드름인 줄 알고 네. 그런 분들은 보습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덜 리치한 타입으로 발라주되 빈도수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덜 리치한 거 바르랬지 하면서 로션 딱 발랐는데 막 땡겨.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 바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겠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로션을 한 번 더 바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잘 받아 적으셨죠? 참 우리 오늘도요 피부에 대해 존재하는 수많은 카더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현철 원장님께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 피부에 대한 다양한 썰에 대해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심현철의 팩트 체크. 자, 이병열님의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제때 여드름을 안 짜면 다 점으로 변한다면서 볼펜 뚜껑으로 꾹 눌러서 짜줬거든요. 여드름은 짜지 않으면 진짜 점이 되나요? 선생님, yes or no? No. No. 다음 팩트 체크. 정다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얼굴이 잘 붉어지는 편입니다. 얼굴에 열기가 있으면 메이크업이 잘 뜬다고 하길래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피부에 도움되는 거 맞나요? 선생님, yes or no? No. 자, 다음 팩트 체크죠. 8832님의 사연입니다. 여드름의 위치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볼에 난 여드름은 소화계 문제, 턱에 난 건 스트레스, 그리고 이마에 난 건 수분 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Yes or no? No. 네, 오늘은 다 노노노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짜지 않으면 점으로 변한다? 노라고 하셨죠? 네, 이건 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결국은 여드름을 짜다가 그 부위가 염증이 됐었을 때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몸은 그냥 손상받으면 무릎 까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릎 까지고 나면 처음에 막 진물 나고 막 붉고 이러다가 나중에 찢어지고. 약간 갈색빛으로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이 손상받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점이라는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으로 예를 들어 뭐 구멍을 뚫었었을 때 그 상처에 의해서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염증을 안 짜고 있다가 여드름을 안 짜고 있다가 얘가 염증이 오래되면 또 점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무조건 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해하셨어요? 염증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자외선 때문에 그렇게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사실 짜지 않으면 점으로 변한다는 아닌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볼펜 뚜껑은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Yes or no? 안 되죠. 아니, 당연히- 볼펜 뚜껑 맞죠? 거기 얼마나 지저분할 텐데 그걸로 피부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세균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이건- 볼펜 뚜껑으로 또 보조개 만든다고 볼을 있는 힘껏 후빈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드름 짤 때도 제가 면봉을 얘기했었었지 실제로 구멍을 내주는 게 좋긴 한데 네. 그렇게 완전히 소독된 바늘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늘로 이렇게 찌르라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화장품 차갑게 쓰는 게 더 좋다? 노라고 하셨어요. 자, 이거는 사실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얼굴이 잘 붉어지는 편이면 이제 홍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주사 피부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얼굴에 화끈거림이 심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온도를 낮게 해서 열을 식혀주는 게 도움이 돼요. 자, 하지만 도움이 되는데 이제 하지만 화장품 자체가 우리가 화장품을 개발해 보면 화장품이 이제 온도별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완전 저온일 때 테스트를 따로 하긴 하더라도 그게 뭐 테스트에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제품을 출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 우리가 계속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화장품 성분이 그 낮은 온도에서 오롯이 그 기능을 내냐 이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 화장품 성분에서 이거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해야죠. 근데 제 말은 화장품에서 냉장 보관하는 말이 없는데 그냥 이 증상 때문에만 내가 그걸 냉장고에 쓴다 그러면 화장품의 본래의 기능, 본래의 성분을 약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세요. 뭐 맞아요. 냉장 보관이면 냉장 보관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냉동 라면. 보관이면 냉동 보관인 거고. 그렇죠. 라면도 설명서대로 해야 맛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설명서대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 팩트 체크였죠. 여드름이 난 위치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에서 노라고 해주셨어요. 자, 여드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에 생기는 염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장기 기간에 뭐 물론 먼 미래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어디는 어디다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인용 여드름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는 딱 정해진 데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성인 여드름은 내가 생길 날이 아닌데 생긴 연령대가 아닌데 네. 갑자기 입 주변에 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뭐 위장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병원에서 제가 레이저로 이 화장품들의 입자랑 반응을 시켜보면은 네. 이 트러블이 생겨 있는 부분에 화장품들의 그 미세 입자들이 반응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렌징 교육을 다시 시켜가지고 입 주변에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클렌징 방법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근데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주기나 아니면 피곤하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면 여드름 잘 생기죠. 그거는 여드름의 4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염증.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되면 당연히 여드름은 증가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왜 특정 위치에 자꾸 생기냐. 저는 생각보다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화장품들의 클렌징. 입자가 저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엄청 줄어요. 빈도수가 환자분들이. 어. 근데 무조건 세게 문지르라는 건 아니에요.